하여간의 정치권의 지지도와 향후 정계 추이에 대해서 전망해보는 박원석의 전망.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오늘? 정의당 박원석 정책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말이 순간 꼬였어요. 제가 사실은 들어오시기 전에 들어오자마자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코너가 여러 개가 있는데 박원석 정책위의장 코너가 제일 인기가 많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 인기의 비결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작진의 열정과 탁월함이 아닐까. 저야 뭐 그냥 숟가락 얹고서. 아카데미상 받으셨나요? 예, 진짜로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시작은 항상 이걸로 합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쪽집게 박이 얼마나 맞췄는지를 한번 먼저 보시고, 한번 갑시다. 먼저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발언 한번 보시죠.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은 거의 보합세일 것 같아요. 거의 보합. 특별한 호재도 없고 또 아주 결정적 악재도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그 외교안보 이슈, 지금 뭐 지소미아 압력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방위비, 방위비. 이거에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국민들이 좀 지켜볼 겁니다. 자, 거의 보합세. 이제 뒤에 좀 더 보겠습니다. 거의 보합세라고 하셨고요. 자, 자유한국당 지지율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을 한번 보시죠. 반면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의 리스크는 패스트트랙 수사입니다. 대검 차장검사 얘기 중에 그리고 12월 17일이 공직선거 내년 총선 후보 예비 등록일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부 예비 후보로 등록해놓고 예비 후보임을 내세워서 뭐 출석이나 재판이 어렵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 지적을 했는데 대검 차장검사가 정무적으로 그런 고려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감안하겠다. 9월 달에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지금 2달 넘었거든요. 그렇죠. 2달 넘었는데 뭐 어떤 결과가 안 나와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출석도 안 하겠다는데 그렇죠. 검찰이 더 이상 이걸 미적되면은 비판 여론이 증가할 거고 검찰도 그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낼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보수통합이 뭐 그 시작은 했는데 바른미래당 그 비당권파 쪽에서는 우리는 신당이다. 그런 기대감들도 좀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소폭 하락하는 걸로?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자유한국당 소폭 하락 말씀하셨고요. 다음은 정의당 보겠습니다. 정의당은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정의당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힘차게 올라가겠습니다. 5.3%에서 몇 %까지 올라갈까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6%를 넘을 걸로 6%를 넘을 것으로. 중이 제 머리 잘 못 갖는다고. 자, 정의당 6% 넘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거꾸로 가볼게요, 오늘은. 회고적으로 회고를 해보겠습니다. 자, 리얼미터 월요일자 기준으로 정의당이 6.4%. 그래서 5.3%에서 6.4%로 1.1%포인트 많이 올랐어요. 일단 뭐 기저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기저 효과라면은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최근에 이제 총선 앞두고서 각 당이 인물 영입이 주요 이슈인데 그 인물 영입에서 정의당이 초반에 속도를 좀 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의 1차 영입이 뭐 논란 끝에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정의당은 예를 들어서 뭐 박창진 전 사무장이라든지 또 영화감독 장혜영 씨라든지 권영국 변호사라든지 무엇보다 이제 이자스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당사자성이 좀 뚜렷한 그들이 대표하는 어떤 그 당사자들이 뚜렷한 이런 인물들을 영입함으로 인해서 그런 점이 좀 여론에 좋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창진 위원장은 저희 출연도 한번 하셨고 어저께는 전화 인터뷰로 홍콩 상황에 대해서 지금 홍콩의 일종의 이제 그 연대 지지 취재차 가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아마 당에도 어떤 소식을 알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의당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바닥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뭐 어느 특정 정당을 편들지는 않습니다만 정의당 의원님이 나오셨으니까 편 드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정의당이 올랐다니까 일단 기분은 좋네요. 제가 알겠습니다. 자, 보합세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어요. 그 생각보다 자유한국당의 악재가 좀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수 통합이 헛돌고 있잖아요. 그거에 이제 중간층 유권자들의 기대감이 많이 빠졌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문제로 검찰 출석을 했고 또 검찰이 자녀 입시 문제에 대해 수사 착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해서 그 반사 이익이 좀 더해진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소통 통합 행보를 하시잖아요. 5당 대표 불러가지고 청와대에서 뭐 대통령 면전에서 다투는 거 중재도 하고 또 오늘이죠. 국민과의 대화 지금 이제 나서겠다 이 발표도 있었고 그리고 경제 지표로 보면 다른 건 뭐 썩 좋지 않은데 고용 지표가 물론 이제 단기 일자리 중심이긴 합니다만 지표상으로 계속 상승세에 있어요. 이런 것도 일정하게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뭐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잘한 것도 있지만은 역시 자유한국당이 지금 못한 그 자유한국당은 떨어질 것이다 예측을 하셨는데 떨어졌고 폭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2.9%포인트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지금 가장 큰 이 전략적인 미스이자 착각은 조국 전 장관 그 국면에서 대통령이나 여당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좀 올랐는데 이게 이제 구조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 상황에서의 일종의 이제 반사이익을 입은 건데 이걸 이제 좀 구조적인 그런 이 흐름으로 만들려면 당내의 강력한 혁신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더 이상 탄핵당했던 그 국정농단 세력이 주축이 된 자유한국당이 아니다. 이제 이런 당내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지금 진척이 없어요.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뭐 불출마 얘기하면서 뭐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예외입니다만 그 전에 뭐 김태흠 등등 이런 분들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불출마 선언이 아니고 3선 이상 불출마 얘기하면서 쇄신을 거론했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관제 쇄신론으로 비춰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건데 누구 다른 사람 출마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통합 얘기도 황교안 대표가 꺼내는 놨지만 실제 그 통합의 흐름을 만들어낼 정치력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역시 안 되는구나. 곧바로 이제 거품이 빠진 거죠. 그렇군요. 김세현 의원 불출마 선언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굉장히 워딩이 되게 셌어요. 워딩, 존재 자체가 민폐다. 워딩도 셌고 무엇보다 김세현 의원은 공천과 당선이 거의 보장된 그런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역구도 뭐 그 자유한국당 기반이 강한 지역구인데다가 또 4선이긴 하지만 이제 합리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나이도 젊고 또 혁신의 대상인 뭐 구태 이런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바른 정당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들어온 뭐 흠집이라면 흠집이 있긴 한데 근데 이분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는 좀비가 됐다. 이제는 아예 해체해야 된다. 굉장히 그 충격적인 얘기를 던졌는데 저는 그래서 그 진정성에 대해서 존중하고 참 사실은 이 정치권에 필요한 분인데 특히 보수정치 개혁을 위해서 안타까운 면도 있고 근데 문제는 한국당의 반응이에요. 저는 진짜 좀비가 아닌가 싶은데 좀비가 왜 좀비냐면 깨물거나 아니면은 뭐 이 찔러도 반응을 안 하는 게 좀비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딱 그래요. 오히려 김세현 의원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목소리들이 막 나왔어요. 황교안 대표 얘기가 저는 가장 그중에서 웃겼는데 내년 총선에서도 또 지면 내가 그만두겠다. 근데 그 얘기는 하나만 한 얘기잖아요. 대한민국 야당 대표 중에 총선 지고 버틴 사람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그 하나만 한 얘기를 그 김세현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한 말하자면 화답이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혁신의 의지가 있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김세현 들고요. 의원은 불출마 다 같이 선언하자 뭔가 미랄이 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들은 우리는 뭐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네, 아니 그냥 황교안 대표가 그에 대한 반응이 불출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럼 나부터 험지 출마를 하겠다 이런 정도 반응은 나와야죠. 그래야 조금의 실마리라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저는 김세현 의원 같은 분이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어떤 결단을 하고 희생을 한 건데 저런 희생이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오히려 좋은 사람들은 다 빠지고 그러니까요. 진짜 이 자유한국당 그 보수 정치가 이 쇄신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만 남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SNS에 제가 어저께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SNS에 글을 보니까 그나마 자유한국당에 한 50점대 59점 받던 사람이 사퇴를 하고 0점에서 마이너스가 수두룩한데 이 사람들은 나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여기 와서 뭐 지지율 자꾸 물어보시니까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 것 같다. 부담을 갖고서 전망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자발적으로 전망을 하자면 황교안 대표 체제가 12월 달을 못 넘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반등시킬 뭐 모멘텀이 없어요. 게다가 통합이라는 게 그 내부의 어떤 구조적인 기득권 요인으로 인해서 진척이 안 됩니다. 만약 그 유승민 의원이 이 자유한국당 내부의 이른바 친박이
청산되거나 그게 최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과거는 묻지마 이러면서 통합을 한다면 일종의 자기 부정이에요. 저는 유승민 의원은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예. 독자신당을 하면 했지.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가장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 1인 독주 체제 아닙니까? 예. 근데 당이 커지고 일당이 되려면 경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 내부에서 과거에 이제 그 한국당이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에 굉장히 강했을 때의 면모를 보면 다양성을 받아들였거든요. 예. 그래서 뭐 혁신 모임도 있고 또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굉장한 이렇게 날선 그런 예. 비판도 나오고 지금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황교안 대표 독주 체제인데 이 독주 체제에 안주하겠다는 전략은 일당 전략이 아니고 그냥 뭐 똘똘한 백석 전략 같은 거죠. 근데 저렇게 가서는 지금 수도권의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예. 자유한국당의 현직 의원들이나 원외위원장들이 더 이상 이걸 참고 기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게다가 이제 패스트트랙도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패스트트랙이 만약에 통과되면 황교안, 나경원 전략이 실패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죠. 수사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아무것도 예, 없이.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은 통과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황교안 리더십 체제가 버틸 수 있을까? 나경원 리더십 체제가 버틸 수 있을까? 저는 12월 내로 아마 이 자유한국당의 중대 변화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과감한 전망 아니십니까, 이거? 뭐 이제 틀리면 안 나오겠습니다. 계속 나오셔야죠. 맞아, 잘할 때까지 하셔야죠. 이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어쨌든, 황교안, 오늘 이 클립의 제목 나왔어요. 황교안 12월 못 넘긴다. 네. 와, 이 과감한 전망, 어디까지 맞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의당, 아까 방금 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정의당은 한국 갤럽 조사에서 10%가 넘었어요, 지지율이. 오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의당? 우선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가 이제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 뭐 여러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양쪽으로부터 다 비판을 받고 좀 위축돼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심상정 대표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을 기점으로 국회 개혁이라는 의제를 강하게 던지고 예. 또 몇몇 다른 당들보다 폭은 적지만 좀 주목할 만한 인물들이 영입되면서 예.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이 기대감이 결정적으로 뭔가 이게 이제 상승하려면 패스트트랙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가 통과되면 예, 예. 그때부터 아마 조금은 더 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3당 원내대표가 내일 미국으로 가고 거기에서 뭔가 또 원내대표들끼리 얘기가 있고 뭔가 또 협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좀 불안해요. 그건 불안해. 3당 원내대표만 미국을 가는 건. 정의당이 지금 안 나머지 들어가 당들 원내대표도 좀 따라가라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무슨 밀실 협약 같은 게 나올까 지금 걱정이 되시는 거죠? 아니 자유한국당은 예.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패스트트랙을. 이건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그러게요. 있고 자신들의 폭력 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인영 대표가 계속해서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게 정말 물론 이제 여당으로서 마지막까지 합의 처리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이런 제스처 수준인 건지 예. 아니면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명분으로 실제 민주당 내에도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현재 패스트트랙 선거제도에 대한 거부감이나 선거제 후퇴. 예, 반대 입장을 말하자면 이제 수용하려는 그런 구실을 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불안하다는 건 지금 225대 75로 좀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준연동형이 올라가 있는데 벌써 국회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240대 60이다. 심지어는 250대 50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준연동형에 대해서도 변형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국민들 앞에서 저걸 약속하고 정치개혁 하겠다고 그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선거제도를 통과시키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이라는 이런 상황까지 연출하면서 갔는데 만약 그 제도 개혁에 실패하게 되면 저는 굉장한 비판을 이 국민들로부터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봤을 때 인영 대표, 뭐 나경원 원내대표, 오신환 대표 미국 가서 서로 말씀도 많이 하고 20대 국회 많이 그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선거제도 얘기는 너무 깊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밀실 야합이 우려된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선거제 뭐 이렇게 뭐 후에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 후퇴 나오면은 정의당 뭐 중대 결심 가는 건가요? 그러면? 글쎄요, 저희가 뭐 중대 결심을 해도 지렛대가 별로 없어가지고 의석이나 많으면은 뭐 예. 제스처가 아니라 실제 예. 그 의석이라도 던지고 뭐 싸움을 해볼 텐데 저희가 의석 던진다 그러면은 신경을 안 쓸 것 같아서 아무튼 저희로서는 어떤 이 방법으로든지 예. 만약 선거제도 개혁이 여기서 후퇴하거나 뭐 일부는 후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를 들어서 의석 비율을 조금 조정해서
그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데 아예 무산되는 상황이 온다. 이거는 저는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완곡하게 말씀하셨지만은 정말로 뭐 당 내부에서는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느낌을 받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전망 한번 가보시죠. 일단은 이번 주에 뭐 당장 오늘 8시부터 국민과의 대화 있고 또 지소미아가 금요일에 이제 종료가 돼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정돼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통령 지지율. 저는 지지율이 골든크로스를 할 거다. 골든크로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조국 장관 때 뒤집어졌잖아요. 예. 그거 다시 골든크로스가 될 거다. 지금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굉장히- 48.6 대 47.8로 0.8% 그러니까요. 포인트 차나. 다음 주 되면은 이제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긍정이 높고, 많다. 네네. 예. 무엇보다 오늘 진행되는 국민과의 대화가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허심탄회한 분위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에게 좀 그 다가가지 않을까. 예. 이게 하나 이제 가장 크고, 그다음에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이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그렇죠. 국민들이 지소미아는 종료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도 정부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우리 기억에 이 정도로 미국이 노골적으로 압박을 했던 이슈가 있나. 물 밑에서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싶을 만큼 노골적인 압박을 하는데 이것도 원칙을 지켜서 그대로 종료로 간다면 일본이 태도 변화가 없는데 예. 국민들로부터 또 긍정적인 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고 자유한국당의 혼란이 계속됩니다. 예. 지금도. 그리고 앞서 제가 황교안 대표 하나만 하는 얘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혁신의 의지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의 악재가 또 이쪽에게는 기회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은 골든크로스를 할 거고 예. 여당도 뭐 소폭 반등하든가 소폭. 아니면 예. 최소한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은 뭐 지금 말씀으로 보면은 떨어질 것 같네요. 지금 예. 느낌에. 예, 지금 갤럽에서는 거의 예. 10%대로 가기 일보 직전인데 아 그래요. 까딱하면 이제 10%대로 갈 수도 있다. 예, 예. 그러면 황교안 대표 체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당내에서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정의당 궁금합니다. 정의당. 이때가 항상 제일 긴장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6%대로 회복을 했는데 예. 바라건대 6.4%. 예, 바라건대 7%대로 상승하기를 예. 기대합니다. 그러면은 7% 따르면은 0.6% 포인트는 최소한 올라야 돼요. 네, 네. 0.6%가 이 정의당 지지율에서 보면은 이 적은 게 아니 10% 전체 10%나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심상정 대표가 예. 아침 의총에서 원내 정당으로서는 최초로 홍콩 시위에 대해서 평화적 예. 해결을 호소하고 예. 또 그걸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예. 지금 대학가를 중심으로 예, 예. 이 홍콩 시위에 대한 지지 연대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중국 유학생들의 반대와 방해도 커지고 있고 또 굉장히 갈등도 막 얼굴 공개해서 막 공격적인 댓글을 예, 달거나 나타나는데 막, 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의당이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이런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네.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도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국회 개혁 문제를 던져놓은 게 예. 어제 이제 법안 발의를 했거든요. 그렇죠. 또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연동하고 네. 또 국민소환제까지 포함하고 셀프 산법 금지하고 예. 이런 등등이 조금 더 진정성이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7%대 회복한다. 강력한 희망을 담은 전망 잘 봤고요. 7%대로 회복하면 제가 김준일 앵커에게 밥을 한번 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제가 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꼭 7%대를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지난주 전망도 2승 1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2승 1무 정도 돼서 아직 쪽집게 박은 유효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과감한 전망 황교안 체제 12월 못 넘겨 어떻게 되나 한번 저희가 유심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의 전망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